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예고한 대로 HAB의 수직 계열화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수직 계열화는 그냥 단순히 허울 좋은 상징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비용을 낮춰줄 수 있죠. 그냥 단순히 R&D부터 유통, 판매까지 기업들을 쭉 나열시켜 놓은 게 비용을 낮춰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비용이 낮아지면서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시너지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자회사들을 밸류체인에 따라서 나열시켜 놓으면 왜 비용이 줄어드느냐? 그에 대한 해답은 1937년에 로널드 코스가 밝혀냈습니다. 바로 트랜잭션 코스트라는 개념이죠. 현존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그 행태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트랜잭션 코스트 티어리인데요. 핵심 컨셉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배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요.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이 필요하죠. 그래서 철을 시장에서 사와야 합니다. 어딘가에서는 철을 재련해서 파는 회사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철을 사오겠다는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로 코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왜 코스트가 있느냐? 무엇이 코스트냐? 바로 그 거래 상대방을 찾는 것도 코스트죠. 내가 시간을 들여서 신뢰도가 높은 거래 상대방을 찾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시간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거래 상대방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찾고 나서도 비용이 들어가죠. 왜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계약을 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협상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등 여러 가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이 있죠. 좀 큰 거래라고 한다면 변호사들도 아마 선임을 해야 될 겁니다. 거래에 빈틈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정말 단순하게는 종이값도 들어갑니다. 프린트해서 사인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 상대방을 찾고 계약을 하는 데까지 분명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코스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시장 거래에는 거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데 이 거래 비용의 빈틈 속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로 등장할 수 있느냐? 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코스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어떤 기업이 그 코스트보다 더 낮은 비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하려면 예를 들어 $100가 드는데 어떤 회사가 설립이 되면서 그 $100의 비용이 $50로 대폭 줄어들 수 있다면 그 시장 거래의 빈틈을 비집고 이 새로운 기업이 출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널드 코스에 따르면 시장에서 1대1로 거래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보다 기업이 만들어지고 그 기업이 조직되고 유지되는 데 부과되는 비용이 오히려 시장 거래 비용보다 더 싸기 때문에 기업이 조직된다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 거래보다 기업 거래가 더 싸게 먹힐 때 그 기업이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만들어진다 라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로널드 코스는 이렇게 거래 비용으로 기업의 존재 의의를 설명했는데 그 공로로 1991년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로널드 코스의 이론은 여기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는데 기업의 본질, The Nature of the Firm이라고 하죠. 기업의 본질은 어디에서 왔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기업이 만들어져서 거래하는 게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기업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곧장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하나의 개인이 시장에서 1대1로 모든 것을 거래해서 어떤 최종 제품을 생산한다고 해보면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단순히 유통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유통의 유통 거기에 계속해서 마진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기업이 모두 품는다? 그러면 비용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 거래를 하는 것보다 기업 내부에서 그 비용을 처리하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팔고 유통하는데
반복적으로 비용이 중복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비용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업이 조직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될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기업을 조직해서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중복된 비용들이 제거되면서 그런 거래 비용들이 제거되면서 더 싸게 먹힌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래 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경제 용어로 각종 거래 행위에 수반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거래를 하면 생기는 비용을 말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거래 전에는 거래 상대방을 찾아야 되고, 또 찾았다면은 필요한 협상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계약이 준수되는지를 감시하는 모니터링 비용도 들어가게 되죠. 이러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1대1로 거래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또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 거겠죠. 그것을 기업이 해결한다는 겁니다. 기업이 등장해서 이런 시장 거래 비용들을 내재화한다는 거죠. 자신의 품 안으로 다 들여보내서 쓸데없는 비용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거래 비용보다 기업이 유지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작을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마진이 생기는 거죠. 기업이 출현하고 생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래 비용이 바로 경제학에서 언급되는 경제 용어인데, 사실 거래 비용이라고 하면 투자자들 간에는 증권을 매매할 때 비용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거래 수수료라던가 세금, 이런 것들을 보통 거래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거래 비용 하면은 세금이랑 수수료를 생각하게 되는데, 경제학에서 거래 비용은 시장에서 거래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똑같은 단어이지만 그 의미는 조금 다르죠. 이런 거래 비용을 다룬 경제학을 거래 비용 경제학이라고 하는데요. 경제학 중에서는 비주류에 속합니다. 거래 비용 경제학에서는 두 명의 경제학자가 등장하는데, 아까 봤던 로널드 코우즈가 첫 번째로 거래 비용을 제시를 하고, 그 이어서 윌리엄슨이라는 경제학자가 후속 연구를 내놓음으로써 학문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코우즈는 앞서 봤듯이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이론 체계를 수립하였고, 여기에다가 윌리엄슨은 몇 가지들을 더 추가했죠. 그 중에 하나는 감시 비용, 이런 것들도 거래 비용에 추가를 했습니다. 또한 수직적 통합을 바로 거래 비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시장을 관찰하다 보면 기업들이 가끔 합쳐진다는 거죠. 수직 계열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만 보니까 거래 비용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이제 수직 계열화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봤냐? HBS에서 수직 계열화를 달성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던 코우즈에서 윌리엄슨, 그리고 그들이 이론을 정립했던 거래 비용에서 수직 계열화를 설명하는 이론적인 토대가 갖춰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개념을 이해하면 왜 HLB가 수직 계열화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수직적 통합, 수직 계열화는 vertical integration이라고 하는데요. 수직 계열화는 생산할 때 수직 계열선상에 있는 기업들이 결합해서 법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경제학자랑 경영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살짝 다른데, 경제학자는 좀 더 엄밀하게 말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이다. 경영학자들은 굳이 하나의 기업이 될 필요는 없이 가치사슬 두 개가, 밸류체인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vertical integration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이 두 개 이상의 가치사슬 활동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예를 들어 부품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이 수직적 밸류체인을 여러 개를 동시에 운영하면 그게 바로 수직 결합이다, 수직 통합이다, 수직 계열화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HLB의 그룹들을 보면은 전부 다 밸류체인 상에서 연결되어 있죠. HLB 그룹 안에서 동시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 계열화를 달성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비용을 낮춰주느냐? 우리가 기업이 탄생하는 것을 거래 비용으로 아까 설명을 했었잖아요. 로널드 코우즈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기업 내부적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게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기업이 출현하게 되고 기업이 존속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기업들 간의
연결되는 것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내려가서 보면은 윌리엄슨이 코즈의 이론에 추가적인 이론적 공헌을 했죠. 윌리엄슨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빵의 반죽을 만드는 회사와 빵집이 있다고 하자. 두 개의 회사가 있는 거죠. 반죽 만드는 회사랑 빵을 파는 회사. 이 두 회사가 같은 동네에 있는데 만약에 반죽 만드는 회사가 이 반죽을 박스에 넣고 배달하고 여기서 일단 비용이 있죠. 그 다음에 빵집에서는 그걸 다시 굽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죽 만드는 회사랑 빵집이 거래를 하면 요 사이에 거래 비용들이 존재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두 회사가 수직적 통합을 했다고 가정해보면요, 비용이 대폭 줄어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박스를 생략할 수 있죠. 왜냐면 같은 회사니까 이제 배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박스를 안 만들어도 되고 그냥 연결해서 곧장 따로 포장할 필요도 없죠. 어차피 같은 회사니까 판매하기 위해서 예쁘게 포장을 하거나 신속하게 배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HLB의 그룹들을 보면요, 거래 비용 측면에서 수직 계열화를 하면 왜 비용이 줄어드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요,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소들이 있죠. 이 연구소들에서 연구를 하다가 어떤 눈에 띄는 발견이 있었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이 탄생을 한 거죠. 곧장 동물 실험을 해보고 싶을 텐데 그러면 또 동물 실험을 잘하는 회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비임상 기업들을 서칭을 해야 됩니다. 외국에도 찾아봐야 될 수도 있고 국내에 또 어떤 기업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을 찾았다면 또 거래를 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상시험을 어떻게 해달라, 비용은 얼마고, 그런 것들을 또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거 자체가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이죠. 그런데 노터스가 자회사로 있다. 초기 연구에서 발견된 신약 후보 물질을 그냥 바로 노터스로 넘겨서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겠죠. 거래 상대방을 찾아야 되는 비용도 없고 협상을 해야 되는, 서로 줄다리기를 하듯이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계열사니까 아무래도 같은 가족이면은 조금 더 그런 기본적인 협상 비용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노터스에 맡기고, 그러면 이제 노터스에서 비임상을 하겠죠. 그럼 비임상 끝나고 나서는 또 임상 1, 2상이 있잖아요. 그거를 맡길 때 다른 기업들을 또 찾아야 될 텐데 HLB에는 또 임상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LI를 한 다음에 자기들이 개발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후보 물질이 발견되고 전임상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HLB 그룹에 있는 신약 개발 회사들이 LI를 해가지고 기술 도입을 해가지고 또 제깍제깍 곧바로 신약 개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임상시험이 끝나면은 또 제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제조 회사도 찾아야 됩니다.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또 HLB 그룹 내에 제조 회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요게 그냥 바로 맡겨버리면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또 시장의 거래 비용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만들면은 또 유통도 해야 되잖아요. 그 유통도 이렇게 유통회사들이 있으니까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직 계열화 전 과정에서 각각마다 비용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를 한다는 것은 그냥 전 주기에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는 상징성이 있다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도 비용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거래할 때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직 계열화를 하면 거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이 저렴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물건 값이라도 상대방보다 내가 비용이 적다면, 내 단가가 더 낮다면 이익이 더 크겠죠. 자, 그래서 이론을 정리를 하면요, 로널드 코어스가 이론을 처음 이야기하였는데 시장에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거래를 하려고 노력한 결과 기업이 생기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것보다 기업 내부적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기업이 탄생을 했는데 그 기업들 간에도 또 합쳐지니까 거래 비용이 줄어드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기업이 결합하는 경우도 거래 비용으로 설명할 수 있더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수직 결합, 수직 통합, 수직 계열화입니다. 이게 현재 HLB에서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수직 계열화인데요. 시장 거래 비용보다 기업 비용이 더 낮으니까 기업이 탄생했는데 또 기업들 간에도 연결되니까 시장 거래 비용보다 더 싸게 먹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생하는 게 수직 계열화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은 다 비용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하는 이유는 바로 비용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비용이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 줄 요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래 비용, 트랜잭션 코스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로널드 코우즈가 처음 이론을 제시하고 윌리엄슨이 몇 가지 개념들을 덧붙여 이론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거래 비용은 기업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었는데, 거래 비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거래 상대방을 찾는 데 들어가는 비용, 협상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계약을 체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계약 이후에 모니터링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등등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장 거래 비용보다 차라리 기업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그런 비용들을 처리하는 게 더 싸게 먹힐 때, 시장 거래 비용보다 기업의 유지 비용이 더 낮을 때 바로 시장 기회가 생기고 룸이 생겨서 기업이 탄생한다는 이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한 번 더 확장하면요, 그렇게 생긴 기업들 간에도 분명히 거래가 있단 말이죠. 그것도 시장 거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장 거래 비용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결합하면서 더 싸게 먹힌다면은 수직 계열화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는 개인 간의 거래보다 기업이 만들어질 때 더 싸게 먹히니까 기업이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기업들 간에도 결합을 하니까 더 싸게 먹히니까 그 기업들도 결합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모든 것은 이 코스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현재 HLB는 자회사들 간의 수직 계열화가 달성된 상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